유대인 소녀 괴롭히던 미국 불량배들,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이것에 당황한 이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유대계 미국인 소녀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겪은 충격적인 일인데요. 처음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만 보였던 이 소녀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태권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무언가였어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극적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사 와이즈입니다. 아버지는 유대계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에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며 외할머니께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철저히 배웠죠. 17살이 되어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맨해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첫날부터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저를 막더군요. 리더 격인 제이크라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얘 봐, 너 그 K-팝 걸그룹이야. BTS 따라 춤춰봐. 다른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더 끔찍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와, 이게 뭐야? 김치? 냄새 완전 독하네. 유대인이면서 한국 음식도 먹어. 정체성 혼란 아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야, 한복은 아무리 얇아도 단단하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 구석진 곳에 앉아 한국 전통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서울 한옥마당이 생각났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태권도 수련, 차 한 잔을 마시며 배우던 예의범절, 한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던 시간들. 일주일이 지나자 괴롭힘은 더욱 치밀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제이크와 그 친구들은 마치 저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사이버 괴롭힘도 시작됐습니다. 학교 SNS 그룹 채팅에 제 사진을 올리며 온갖 악플을 달았죠. 얘 히잡 쓰나? 아니면 한복 입고 다니나? 체육 시간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일부러 제 교복을 찢어 놓았습니다. 바지 옆선이 쫙 찢어져 있더군요. 교무실에 신고를 해봤지만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엘리사, 내가 먼저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지. 미국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려 해봐. 제 이름마저 조롱거리가 됐어요. 엘리사? 이름도 이상해. 그냥 엘리네이터로 부를게.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눈빛이 보였어요. 엘리사야, 많이 힘들지? 네,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매일 학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럴 때일수록 바른 자세로 앉아라. 마음도 자세를 따라간단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한국식 예절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렸죠.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2주차 금요일 미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밤새워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어요. 한복과 한지공예를 접목한 3D 입체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인형이 한국 전통 가옥 앞에서 태권도 품새를 하는 모습을 한지로 정교하게 만든 거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종이 인형놀이? 하지만 미술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섬세하고 완벽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니? 네,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지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접는 거라고 하셨죠. 선생님이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잘 들어봐. 이런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수년간의 문화적 경험과 정성이 들어간 거지.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나츠미라는 일본계 미국인 친구였습니다. 엘리사 괜찮아? 저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은데. 나츠미는 겉으로는 밝아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아픈 기억이 느껴졌어요.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구나. 그때부터 나츠미가 몰래 핸드폰으로 괴롭힘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나츠미와 친구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죠. 도시락이 사라지는 건 기본이고 신발에 껌을 붙여놓거나 사물함에 욕설이 적힌 쪽지를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제이크와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야, 엘리사. 너 진짜 태권도 할 줄 알아? 보여줘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이크가 제 어깨를 잡더군요. 그 순간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제이크의 손목을 가볍게 꺾으며 빠져나왔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호신술이었죠. 아야, 이 미친. 너 진짜 태권도 하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나츠미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거실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을 봤죠. 와, 엘리사. 너 정말 대단해. 응.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 태권도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나츠미도 함께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 구석진 곳에서 몰래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몰래 괴롭힘 당하는 장면들을 체계적으로 녹화해뒀어요. 나츠미가 그 영상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엘리사, 이거 완전 증거 자료잖아. 이걸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해서 세상에 알려야 해. 나츠미는 컴퓨터를 잘 다뤘어요. 영상들을 시간 순으로 편집하고 자막도 넣어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돌아온 유대계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나츠미가 용기를 내어 지역 저널리스트와 인권단체에 제보했어요. 동시에 SNS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틀째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한인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와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엘리사야, 잘 들어라.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란다. 오랫동안 참아낸 시간 위에 피는 꽃이지. 월요일 아침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학교 앞에 서 있었고 교문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학교의 괴롭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제이크는 과거에 다른 일본계 학생에게도 폭력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엘리사, 이 모든 일을 너 혼자 계획하고 해낸 거니? 아니요, 교장 선생님. 저 혼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키웠고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저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츠미 같은 진짜 친구들이 함께 해줬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였다는 걸. 일주일 후 학교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교내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지 않겠니? 첫 수업날, 저는 외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정식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였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나츠미를 비롯해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앞으로 나서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한국식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와이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고 싶어요. 첫 수업은 태권도 기본 예절부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미국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와 저 그리고 부모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사야, 이제 너도 진짜 내 제자가 됐구나. 한 달 후 학교에서 대규모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어요. 체육관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와이즈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요. 무대 뒤쪽에 설치된 대형 화이트보드에 한글로 크게 적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함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태권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예의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태권도 품새를 시연했어요. 태극 8장의 완벽한 동작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체육관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유대계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신을 배운 딸입니다. 태권도 2단이고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엘리사 와이즈입니다. 이 영상은 그날 밤 지역 뉴스 메인으로 나갔고 교육청 공식 웹사이트에도 올라갔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수십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이크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담 받으면서 알게 됐어. 나도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거든. 그때의 분노를 너한테 풀었던 거야. 제이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나도 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아이가 제게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물론이야. 언제든 와. 지금도 그 학교에서 정식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태권도와 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태권도 예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힘이었어요.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힘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